화북지역 도성 유적, 즉 그 현재 하북성 북부에 있던 도성, 즉 수도 유적을 보면은 먼저 그 서주시대 때 기원전 1000년경에 유리아 유적, 서주 연도 유적이라고 하는데 이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낭랑이 이쯤에 있다고 제가 이제 문헌과 유물로 설명을 드렸는데, 그러면은 이 지역에서 도성, 즉 중국의 삭계에서 연나라 수도로 주장되고 있는 지역이 고조선 수도일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예요. 대표적인 게 이 북경 방산구, 북경 남쪽의 방산구 유리아진에 있는 유리아 유적이 서주 당시 유일한 도성입니다. 서주 이후죠. 전국시대에는 이 보정시, 역현, 보정시 북쪽에 있는 역현 연화도 유적이 전국시대의 연나라 도성이라고 중국에 주장하고 있어요. 유리아 유적도 유일하게 발견된 서주 당시 도성 유적이 있고, 연화도 유적은 전국시대에서 가장 전 중국에서 큰 규모로 대단히 많은 유물이 발견된 데가 이 연화도 유적입니다. 보정시 만성한묘는 요 바로 밑에 있습니다. 같은 보정시에 속해 있는데 서쪽에 있습니다. 거기 중국에서는 한나라 유물로 보고 있는데요. 제가 볼 때는 한나라가 아직 이 발해를 건너기 전에 만성한묘가 조성이 돼요. 그러니까 조선계 유물이라고 보는 게 맞을 겁니다. 중국에서는 이제 유리아 유적, 북경 남쪽 여기를 서주 당시, 그러니까 상나라를 멸망시킨 서주 당시의 연나라의 수도로 여기를 보고 있어요.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여기 요동까지도 연나라가 가기 전이었는데 여기를 이제 연나라의 수도로 보고 있습니다. 중국에서는. 뭐 어쨌든 이 지역이 서주시기 유일한 도성 유적, 수도였던 유적이고, 왕하고 제후묘가 같이 발견이 됩니다. 그런 유적도 없습니다. 중국에서 유일합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중국에서 가장 이른 시기에 도시 유적인데, 이런 걸 봤을 때 주나라의 한 봉지, 조그만 땅을 떼어받은 연나라가 그만큼의 대단한 그 도성을 지었다고는 보기 어려울 것 같아요. 중국에서는 이제 연나라 소공 초대 그 군주죠. 연나라 초대 군주가 보정시, 북경 이 인근을 중심으로 해서 후기에는 이제 이렇게 요동까지 이르렀다고 연나라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중국 사기를 잘 읽어보시면은 연나라가 소공이 주무왕한테 받은 땅이 섬의 서쪽 지역이라고 나와요. 이 섬은 황하 이남이라고 다 인정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고요. 중국 사전에도 나오고, 진서에는 고기주, 여기 땅인 유주, 즉 현 산소성 남부라고 주석을 하고 있어. 소공이 봉지가, 즉 섬지역, 여기가 섬입니다. 섬지역 또는 후대에는 유주, 이 지역을 연으로 보고 있어요. 이곳에 있었다는 기록은 찾을 수 없습니다. 여기 언성에는 소릉이 있어요. 즉 연나라 소공이 묻혔다는 소릉이 있습니다. 소릉진이 있어요. 여기 연나라 수도였다고 중국에서 주장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 지금 이쪽으로 갖다 놓고 있죠. 기록상 관련이 없는 데입니다. 이 섬주가 여기 황하 남쪽에 있었고, 유주가 우공 기주에 해당하는데, 기주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황하를 끼고 이 지역이 기주라고. 여기에 요주는 나중에 연나라 멸망할 때 요동 지역을 연희왕이 잠깐 차지를 합니다. 그 전까지는 여기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중국에서 유리아 유적이 엄청난 유적이 많은데, 그 중에서 이 언이라는 명문이 새겨진 청동기를 발견을 해요. 그러면서 이제 여기가 언성현이 연나라 연나라 수도였는데, 이 언을 갖다가 연으로 생각하고 이 언이 연이었다라는 좀 무리한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북경에서 이 언 관련 유물이 이렇게 나오니까 북경이 연이다, 이렇게 주장하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근데 이 중국에서도 이건 비난을 많이 받아요. 중국 학자 육동이라는 분은 주나라 이전 연의 지역에 언 또는 언이라고 불린 방곡이 있었다는 증거가 발견이 안 되고 있고, 원국 멸망 이전에 언이 연자와 통용되었다는 증거도 없다고 밝히고 있어요. 그 이유는 이 언을 갖다가 이 북경에서 발견돼서 여기가 연이다라고 했는데, 육동이 선생님이 주장하는 거는 여기
산동 지역에서는 많이 발견됩니다. 언이 새겨진 청동기가 여기서도 발견이 되고, 그러니까 여기만 언이 될 수가 없고 여기만 연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가 연이 될 수 없지 않습니까? 언이 연이라면 연나라는 여기 제나라 지역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근데 여기서도 언 관련 청동기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과 연을 동일시할 수 없는데, 이 언의 뜻을 제가 보니까 이 언자는 그냥 퇴임지예요. 퇴임지. 논문에 자세히 썼습니다. 그 편안을 안 잡으면 여자가 이 지붕만 없지, 구퉁이에 앉아 있는 모습이에요. 이건 언자도 그 고대 갑골문에 이렇게 나오고, 근문에 지붕만 얹으면 이게 편안을 안자가 됩니다. 쉬다라는 얘기예요. 퇴임.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만든 청동기가 이 언명문의 청동기였던 것이죠. 이 고조선에는 고유 문자가 있었습니다. 이 설문의 자를 보면은 아이가 오르면 그치지 않을 때 헌이라고 하기도 하고, 눈동자를 우라고 부른다. 발음은 이렇게 한다. 이렇게 조선에서 썼다는 얘기죠. 솥은 이렇게 이렇게 썼다고 합니다. 중국과 다른 문자 체계가 있었다는 걸 알 수 있고, 전환식의 양홍이 방언의 조선 열수 지역의 어휘 32개를 수록하기도 했는데요. 중국 중원과 유사한 한자를 이제 북경 지역에서도 썼을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입니다. 중국에서 북경 지역을 이제 연나라 문화로, 서주에서 봉한 연나라 문화로 알고 있는데요. 유리아 유적, 즉 기원전 1000년경 조성된 이 유리아 유적을 살펴보면은 거의 다가 이제 빗살무늬 모습을 하고 있어요. 문양이 거의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이 중국 학계에서 나온 논문을 보면은 이 황하 밑에 이 태양산 자락 이 지역의 빗살무늬 문화는 기원전 7000년경에 명맥이 끊어져요. 그리고 섬서성, 더 서쪽이죠. 이 서쪽은 아예 이 문화권에 들지 않습니다. 서주를 이은 서주의 본국이었던 연나라에서 빗살무늬 문양을 사용했을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얘기입니다. 중국 차원에서 발견된 최초의 기와를 보면 무늬가 없어요. 빗살무늬가. 여기는 유리아 지역은 많잖아요. 이건 뭐 우리 삼국시대 봐도 대부분 토기, 지붕, 통화라고 하죠. 이 통화에는 빗살무늬가 그려져 있습니다. 즉, 이 북경 지역이 이 섬서성 지역 문화하고 많이 달랐다는 얘기예요. 이 황해도도 7000년 전에 이 빗살무늬 문화가 사라졌잖아요. 근데 기원전 1000년 전에도 여기는 빗살무늬가 아주 많이 사용이 됩니다. 이 요서 지역 하가점 하층 문화, 고조선 문화로 많이 알고 있죠. 이 하가점 하층 문화가 이후 이 대타도 문화, 하가점 하층 문화의 이제 연남 유형이라고 하는데, 대타도 문화와 그 이후에 장가원 상층 문화를 형성을 하고요. 상나라 이전 하칠원 문화가 이 황하 유역까지 퍼지게 됩니다. 근데 중국에서는 이 북경 지역이 이제 중원하고는 너무 다르게 토착 문화가 강하다 보니까 여기를 그냥 아예 연국 문명이라고 독립시켜서 이제 부르고 있어요. 근데 이 통복령이라고 해서 발이 끝에가 색이 달린 이 통복령이 여기서 시작돼서 이렇게 황하 남쪽 정주까지 퍼진 사실이 논문으로 밝혀졌고요. 이 통복령뿐만이 아닙니다. 유명한 최회 문화, 색깔 있는 회화를 독일에 많이 그렸는데, 문양도 여기서 가고, 전복 유명하죠. 갑골 전복 문화도 여기서 내려갔다는 게 이제 중국학계에서 인정을 하고 있어요. 즉 상나라 자체가 뭐 독립적으로 운명을 이룬 게 아니라 이 하가점 하층 문화에서 대부분 유입된 그 문화를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이 사람들이 이제 장가원 상층 문화를 이룹니다. 기원전 10세기경. 그러니까 상나라 멸망 후에 생성이 되는데, 이 장가원 상층 문화를 보면은 여기 이제 북경 유리아 유적 있는 곳인데요. 상나라 특징이 여기서 발견이 돼요. 요갱순구, 즉 무덤 가운데를 파서 개를 묻습니다. 순장을 합니다. 부신직지, 얼굴을 땅에 대고 손발을 펴서 묻는 이 상나라 고유 풍습이 여기에서 발견이 돼요. 상유민이 이렇게 유입된 걸 알 수 있죠. 그리고 하가점 상층 문화도 이곳에서 이제 유입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 두 문화 간의 어떤 집결지가 돼요.
즉, 연나라하고는 상관이 없다는 얘기야. 소공봉지가 여기 섬지역이었으니까. 이 북경 일대가. 중국에서는 좀 모순에 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소공의 봉지를 여기, 즉 아까 얘기했던 언성형, 여기도 연봉지로 보고, 또 동시에 또 여기도 북경도 연해 봉지로 봐요. 유물이 언자가 나왔다고 이렇게 지정을 하는데 말이 안 되는 거죠. 연소공이 여기까지 여기 있다 여기 올라갔다 그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 기록에 보면은 이제 주무왕이 소경에서 공격한 루트가 있어요. 여기 그 은나라 즉 안양시 인근까지 공격을 해요.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상나라 자녀 세력이 반란을 해서 동일을 또 쳤다는 기록은 나옵니다. 근데 이 동쪽으로는 공격을 했어도 이 안양시 북쪽은 공격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 이 지역을 차지하고 요 정도 차지했는데 갑자기 연나라가 여기에 그것도 연나라 초대 군주인 연소공이 여기 있다 이쪽으로 올라갔다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기원전 1400년경 1040년경에 여기가 연소공의 봉지였고요. 중국에서는 근데 이건 대만에서 1980년대 나온 지도인데요. 그나마 좀 양심적이죠. 근데 현재는 아예 지워버렸습니다. 이 연소공의 봉지를 여기는 아예 삭제를 하고 이거만 남겨놓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기가 연해 수도였다고.